과거 중국의 군사정보 매체 신화군사뉴스는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공격형 미사일에 대해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도 잠재적인 위협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기술력까지 축적될 경우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극초음속 미사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있어 매우 경계해야만 한다. 실제로 한국이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는 순간 세계에서 네 번째 ALCM 미사일 개발국으로 등극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군사매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한국 공군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절대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져 중국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강대국들의 3대 핵무기 탑재 수단으로 여겨지던 잠수함 발사형 SLBM 미사일과 지상 발사형 ICBM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 발사형 ALCM 미사일까지 한국군이 모두 보유하게 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전투기가 발진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은 적군이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보라매의 작전 반경에 따라 사거리의 제약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초장거리 폭격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과 비교해 전투기는 창공을 가로지르며 최대 사거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KF-21 전투기가 2026년에 배치가 될 시 강력한 성능의 무장체계도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제국. 이러한 공대지 미사일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 개발을 끝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다양한 미사일, 무장체계 속보. 2022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KGGB 유도폭탄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산 지상타격용 천룡 미사일이 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1에 탑재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미사일과 함께 3대 핵무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일명 ALCM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군은 KF-21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이 기존 초음속 미사일이 가진 속력인 마하 3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6을 1차 목표로 잡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내야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군에서 마하 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주변국의 침입을 단죄하는 차원과 함께 한국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확고한 맞대응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 최근 합동참모본부 역시 합동참모회의에서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대고구려제국 채널.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탄두는 2,000파운드 이상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단 한 발의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군의 항공모함을 바닷속 깊은 곳으로 수장시킬 계획인데요. 차세대 무기의 끝판왕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2017년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지 미사일인 킨잘, 2019년 ICBM인 아방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정도의 마하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국산 기술로 직접 개발하려 도전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군은 유사시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0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에 장착된 순항미사일을 보듯 국내 자체 기술로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KF-21 전투기의 후계기로 개발할 전폭기에 장착할 무기를 한국만의 힘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국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최첨단 요격미사일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죠. 요격 실패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의 잔해가 영토에 떨어져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대신
신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상대 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초고속 요격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개발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6위 군사력 강대국 한국이 보유하려는 전투기 탑재용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천룡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룡 미사일의 관통력은 강화 콘크리트 6m를 가볍게 뚫어버리며 사거리는 600km 이상, 탄두 중량이 무려 500kg에 달하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서해 상공에서 이륙한 KF-21 전투기가 중국의 주요 도시를 순식간에 타격이 가능하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최신 연식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다양한 무장체계들을 국산화에 착수했으며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을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다시는 쳐다볼 수 없게끔 초격차 수준으로 추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가장 기본적인 무장체계 중 주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KGGB 유도폭탄 무장체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500파운드 무유도 항공폭탄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도폭탄 형태로 개조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KGGB 프로젝트는 적은 비용으로 KF-21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의 수준을 훨씬 강화시킬 수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KGGB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장점을 꼽아보자면 바로 가격 대비 압도적인 파괴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KGGB 유도폭탄은 KF-21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공대지 무장체계로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 탄생한 500파운드 폭탄이 주재료로 만든 자동 목표 지정 타격 방식의 유도폭탄입니다. 이것은 폭장량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 대전량 무기와는 다르게 전혀 제한 없이 KF-21 전투기에 마음껏 장착해 적국의 영토를 초토화될 정도로 반복적인 폭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이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군요. 무기 수출 분야에서도 4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고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4.5세대 전투기는 해외 수출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장 유력한 첫 번째 해외 수출 지역은 중동 지역의 석유 부국들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성능을 극찬한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한국산 무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하여 강대국 한국의 계획들의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